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사임 발표 후에 대북 정책이 화해 쪽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세계일보가 이렇게 물론 다른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세계일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대북 유화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유화라는 말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유화라는 표현은 굴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피스먼트 팔러시 체인벌린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히틀러에게 기만당한 그 2차 대전 전의 역사적 사례를 이걸 특별히 어피스먼트 팔러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굴복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화 메시지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 화해 메시지, 대화 메시지 이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보도가 나왔는데 엊그제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에 와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측과 실무 워킹그룹을 해서요. 그래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대해서는 그건 승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본공사는 아니고 착공식만요.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승인했는데 그 큰 틀에서 이 대북 제재 원칙은 고수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 연설을 하려다가 취소했다고 미국 ABC 방송이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 확고한 대북 원칙론자인데 이 대북 인권 연설 취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북 보관, 속마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국의 유수와 언론들이 지금 앞다투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한일 간의 무력 분쟁 조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일에 우리 군이 동해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그 해상 초계기가 발진을 했는데 우리가 그 함정 레이더를 가동을 했다 이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그 서로 간의 공세를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 이 사소한 일이 큰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 사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건 모두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 국가 안보 전략 마인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민족 자주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 자주로 나가다 보니까 항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항일이라는 것은 독립운동 시절에 있었던 시대 정신이거든요. 지금도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면 당연히 항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북핵을 막고 어떻게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자면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이 시급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항일 정신 거의 100여 년 전, 수십 년 전, 50년, 70년 전에서 100년 전까지 그 전인 그 앞서가는 그런 옛날 시대착오적인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남북한이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참 이거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칠 전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국가안보 전략 지침,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이 국가안보 전략은, 여기 핵심은 제가 보기에, 제가 타이틀도 그렇게 뽑았는데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적대국인데 그 적대국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우리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 논란이 굉장히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걸 공언을 했거든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전혀 자기네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핵 위협을 먼저 제거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이걸 국가안보 전략에 명문화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먼저 그 핵심 문제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상세히 내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국가안보의 목표라면 우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한반도 유일합법 국가라고 하는 정통성, 이걸 수호해야 된다는 전제가 명확하게 기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북한의 붕괴 혹은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합의 통일만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북한이 무너져도 그럼 합의 통일이 가능하냐? 북한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헌법상에 부여된 자유민주주의로, 물론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부로서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임무를 망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북한이 유사 상황으로 갈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건 필연적인 선택의 과정이다. 그때는 당연히 통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 작계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전 계획에. 그거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구절을 국가안보 전략에 명문화한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실 이를 돌이켜 보면은 이런 문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 때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이 흡수 통일은 나쁜 게 아닙니다. 흡수 통일은 북한의 잘못된 수령 공산주의 체제를 바꿔서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당한 역사의 발전입니다. 이 독일이 동독을 흡수 통일해서 서독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점을 잘 한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국가안보 전략 문건에 안보의 대상인 위협의 실체가 꼭 북한인데 이 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북핵 문제라고 이렇게 적시를 함으로써 핵 개발의 주체인 북한 정권을 위협의 실체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협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어떻게 안보를 실현할 수 있느냐? 마치 전쟁을 하면서
누구와 전쟁을 한다. 이 전쟁 상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셋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구이다. 북한 핵개발의 주체가 북한 체제다 이거죠. 김정은 정권이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는가?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면 모르지만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국가안보 전략을 이걸 수립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북한의 주장대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위협을 먼저 제거하라. 이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인데 여기에 동조하는 꼴이 된다. 지금까지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공언을 해왔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요. 그건 남북이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우방들이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헌법 위반 논란, 이정문건 논란이 있는 이 판문점 선언에 근거해서 판문점 선언을 국가안보 전략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에 근거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의 우연성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 정체성을 위반하고 민족 자주로 모든 방향을 설정했다. 점에서 이건 헌법 우연 논란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게 다 그 국가안보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속 합의서로서 말하자면 남북 군사 합의 이게 지금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남북 군사 합의에 입각해서 군축과 군비 통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이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 전체에서 예비역 장성이나 안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 남북 군사 합의서의 문제점을 지금까지 비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은 국가안보의 대상이며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인 북한과 공조하면서 어떻게 국가안보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의 정상국가의 경우에 어떻게 이 국가안보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가안보란 내셔널 세큐리티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이걸 안보, 세큐리티라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의 개념은 국내외, 국내와 국외, 그리고 군사와 비군사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가 체제와 국가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가치는 자유민주와 인권이거든요. 이 민족공조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국방은 내셔널 디펜스라고 그러는데 국방은 외부의 내부는 아닙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비군사적 위협은 국방의 담당이 아니죠. 영역이 아니죠.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역시 국가 체제와 국가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라는 개념은 좀 특수한 점이 있구나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방과 다르게 상당히 영역이 넓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부의 우리 국내 내부의 안보 위협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종북 세력, 북한 동조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단한 규모로 이게 확산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 내분이 심각하다. 남남 갈등이 심각하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내부의 안보 위협 세력을 국방부가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특별히 이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이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국정원의 임무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정원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사안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 안보 위협 세력에 대한 조사, 척결, 이 임무를 비공개리에 수행하도록 이걸 합법적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북한 동조 세력, 종북 세력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해야 하는 제1위적인 첫 번째 우선적인 과제의 임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 공안 업무가 다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 참 심각한 문제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 어떤 분은 꼭 적을 명시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적을 명시하지 않고 이게 대적관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느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미국도 그렇게 이 무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상호 의존이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스포츠라든가 문화 이런 분야에서도 다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적성국이라고 적국이라고 분명히 안보 전략 문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드버서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Axis of Evil. 이게 악의 축이다. 북한, 이란, 이라크 이 3대 국가를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요. 이거를 악의 축이다. 이거는 적성국, 적대국이라는 표현 그 이상이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완전히 절멸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한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쓴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 이렇게 문제점이 심각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국가안보 목표를 설정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보의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체제, 국가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건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라고 하는 이념적인 정체성 그리고 한반도의 유일 합법국가라고 하는 정통성 이거를 당연히 수호해야 하는 제1의 대의명분으로 적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형 공산주의와의 이 자유민주 체제가 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고 이건 절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간은 또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 체제와 주체 공산주의와의 중간 혼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주의보다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된다. 여기서 보편적 가치란 곧
자유와 인권이다. 여기서 민족 자주는 북한이 쳐놓은 덫이다. 함정이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유일합법 국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면은 북한은 불법 체제고 단체고 권력 집단이고 반국가 단체다. 그렇다고 해서 반국가 단체라고 해서 뭐 남북 협상과 대화를 전적으로 외면하겠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주적이라 하더라도 협상과 대화는 가능하다. 다만 이것이 하나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북한도 헌법의 상위 문건인 노동당 규약에 주체 공산주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불변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안보 전략에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핵미사일, 생물화학 무기, 이 대량 살상 무기, 비대칭 전력. 이 비대칭이라는 건 북한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거. 이걸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또 재래식 비대칭 전력, 특수부대라든지 공기부양정, 장사정포 이런 걸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남북 간에 군사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군사 균형이 무너지면 반드시 안보가 흔들리고 전쟁의 위기가 촉발된다. 이게 세계 역사, 국제관계 역사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핵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공포의 균형을 실현해야 된다. 이건 누차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 북한의 위협에 한미동맹은 필수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동맹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나라가 다 동맹을 합니다. 특히 북한은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바로 강 하나만 건너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반드시 필수다. 그리고 일본은 앞서서도 일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유엔사의 후방기지가 있고 미군이 주일미군이 있어서 유사시의 주한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한일 간의 정보교류도 필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끝으로 이 미중 패권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한미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대1로를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대1로는 중국의 팽창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이건 굉장한 실책입니다. 이 아주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 남중국해의 자유항행 작전 이걸 우리가 적극 지지해야 됩니다. 차기 정부 때 이런 점을 전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 자유항행 작전이라는 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이 해상 수송로 이걸 지켜주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 남중국해를 거쳐서 동중국해에 이르는 이 해상 수송로 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서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 유조선이라든가 이런 상선 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칠함대를 여기 보내가지고 이 공공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프리라이더 또는 그 반대, 그걸 위협하는 중국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도 미국의 공공재 역할의 일정 부분은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의 심각한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국정을 총괄하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핵심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국가안보 전략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